예술이 또는 미술이 뭐 우리가 하는 건 미술이니까 예술까지 확대 안 해도 되고요. 미술이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 그게 뭐 꼭 정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내가 작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내 작업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가, 또는 그거에 무심해도 되는가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요즘 조금 고민이 많아져요. 작가는 현실 참여의 의무가 있는가라는 사실 질문을 좀 저한테도 하고 송 작가님한테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대답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20대 때는 참여하지 않으면 답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릴 때는 되게 조롱하듯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광고나 뭐 이런 거를 빗대서 그 현실의 어두운 부분 같은 거 되게 가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뭐 3S라고 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집중을 하게 되고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서 작업이 조금 더 주관적인 어떤 시선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사회적인 거를 반영했냐 안 했냐라고 물으면 되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사회에 참여한 거냐 안 한 거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현실과 뗄 수 없는 거고, 작가는 작품 활동이 결국 그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제가 먼저 만약에 요약을 하자면, 아니면은 조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론 내서 어느 방면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는 그랬고 그렇게 작업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은 느린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작업이 아닌 이상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사회적인 내용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를 제가 그것을 어느 만큼 생각하느냐의 수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당시엔 너무 비극적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작업에 풀지 않으면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네.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엊그저께 봤어요. 그래요? 맞아요. 보고도 몰랐나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막 글로 쓰거나 말로 풀어서 해설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림만 딱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좀 달라졌나? 그냥 이러고 넘어간 거였는데, 이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얘기를 하고 뭐 약간 그런 식이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 충격적이거나 너무 답답하거나 이랬을 때는 반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계속 또 저의 작업에 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회를 반영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아요. 저를 관찰하기 때문에 제 주변의 상황과 또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저한테 와닿는 그거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지만 난 이건 해야겠어, 안 그러면 미치겠어 이러면 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의식적으로 그거를 억지스럽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메시지를 내면서 하는 작업도 있죠. 당연히 비판을 하거나 메시지를 내는 작업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거를 저는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저한테만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빨리빨리 끝내기 위해서 수채화를 해요. 수채화를 빨리 끝내고 거기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멘트를 좀 집어넣고 약간 그런 식인데 거기에 넣었던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이 뭐였더라? 그런 드로잉이 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생각했던 예술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게 이제 코로나 거치고 뭐 약간의 그 작업을 못하는 시기도 있었고 다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예술이었더라?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고 드로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의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아니면 내가 느꼈던 거를 결과물이든 뭐 과정으로든 이렇게 남기지 않으면 잘 좀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표현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찼을 때 한 단계로서, 그러니까는 그 작업의 한 단계로서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턱을 만들어 놓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고 또 한 단계로서 전시를 하고 이제 약간 생활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생활이 돼버리니까 네. 정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 예술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마다 그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온전히 저 안에 쌓여있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경험 같은 거가 일단 밖으로 나와져야 돼요. 매체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나와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계속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점점점 커지면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라는 거는 내 안에 묵혀뒀던 어떤 생각, 경험, 느낌, 이것이 체화돼서 나오는 결과물 또는 그런 행위? 뭐 그런 거라고. 전에 얘기하셨던 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네. 왜 대체적으로 작가들이 생각보다 얘기가 크게 안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바뀌었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듣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중 그래도 다른 작가에 비해서 네.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그런가요? 그 뭐라 그랬을까요, 조금 아까 그때는?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그때는 그 더 조금 더 이렇게 진지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아, 뭐 이론에 굉장히 투철했겠죠. 자아탐구예요. 내가 나와 세계를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건 변함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는 비슷하네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거죠. 그냥 이렇게 훈련 안개 속에 이렇게 그냥 그런 근데 느낌만 되게 갖고 있지. 그걸 그 구체적으로 뭐 생각이라든지 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책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이론을 그냥 뭐 굉장히 그 투철하게 지켜내는 전사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그게 이제 체화가 된 것 같으네요. 그게 생활 속으로. 예술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떤 태도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태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오늘도 좀 비슷했는데 예술 자체가 아, 아들 왔네. 예술의 어떤 본질적인 정의나 이런 쪽보다는 그 어느 쪽으로 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냐면 어떤 예술을 하는 작가의 태도랄까, 마음가짐, 그런 쪽에 조금 이렇게 중심을 두시고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에요. 여전히 진지하신지 사실은 그게 조금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고는 별로 이렇게 변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태도로 살아야지 나올 수 있는 생각이고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조금 옮겨갔다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거대한 정의가 되게 저한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단계 넘어갔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가 중요한 거고, 그거는 이제 생활 안에서 내가 그걸 실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천이 시간으로, 에너지로,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아픈 거로, 잠을 못 자면 잠을 못 자는 걸로, 그냥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어가는 거. 네. 그거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끝까지 이어가는 거. 사실, 이제는 그게 저한테는 중요해요. 실천의 문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몸을 쓸 수 없을 때까지 이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좀 포인트가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갔다고 해야 되나? 예. 좀 뭐라 그럴까, 좀 실질적이달까, 구체적이달까, 좀, 예. 네,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작업할 거야? 아이가 좀 컸을 때는 어떻게 작업할 거야?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서 하나씩 파헤쳐가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벌써 꽤 길게 왔네요. 예술이 무언가라는 질문에 조금 엉뚱한 대답 같기도 하지만 뭐라 해야 되나, 중요한, 피할 수 네. 없는 대답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경험들을 다 거쳐서 결국에 예술은 이것이다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또 있겠죠. 또 있겠지만 저는 일단 거창하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제 작가고 제 그 몸이 있잖아요. 제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송은영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생체적인 어떤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그것이 생각하는 어떤 실질적인 결과물, 생각했을 때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나왔어. 그림이든 뭐든. 그런, 이렇게 툭 하나 내뱉어서 결과물 나오고, 또 툭 하나 나와서 또 결과물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어요. 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이제 부수적인 예술과 관련한 질문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술을 정의하고 이럴 때 흔히 하는 말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다. 예술은 어떤 선함에 대한 추구다. 뭐 이런 말들, 혹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런 걸까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런 정의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어쩔 때는 이게 사회에서 보여졌을 때 그 세월호에서 그 마지막 영상을 보냈던 그 아이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 충격을 받았고 나는 그거를 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느낀 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을 실어서 색을 만들고. 그럼 그게 선함을 추구한 거냐?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현재에 충실할 뿐이거든요. 그때 지금 내가 이걸 그리고 있던 이 당시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오는 거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또 지금의 그 상태를 반영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 솔직함 정도로 설명이 될까요? 그냥 그 시간에 충실한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게 예술이냐? 그러면은 그런 거 좀 예술 같아요. 그런 게 예술인 것 같아.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한 사례로 비슷한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술은 어떤 뭐랄까, 자기의 어떤 현재 그런 솔직한 표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각각 작가의 예술일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의도와 행위 이런 것이 공공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뭐 법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 사회의 관습 또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와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질 때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베를린 장벽 일부를 기념으로 그대로 떼다가 우리나라에 기념으로 설치를 한 게 청계천에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우리의 또 남북 이 분단 상황하고도 상당히 또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 기념적으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설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몇 년 전에 국내 그래피티 작가가 거기에 자기의 그 작업을 얹었어요. 막 낙하 같은 거를 이렇게 칠한 거예요. 막 글씨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리가 있었겠네요. 있었을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예를 제가 들면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확 이렇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일단 공공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고 개인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근데 나한테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남한테도 속해 있는 거를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 작가는 훼손했다고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그거는 별로 좋은 예술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뉴스에서 본 게 있는데 어떤 한 작가가 그 아이를 죽인 살인범의 얼굴을 죽은 아이의 손을 석고로 떠서 그 석고에다가 물감을 묻혀갖고 찍는 식으로 그 범인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첫 클로즈 작업하듯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얼굴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찍은 걸로 얼굴을 크게 초상을 만든. 얼굴 이미지를 손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이게 무슨 예술이냐 뭐 어쩌냐 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 그냥 좀 너무 끔찍해서 어처구니가 없었고 근데 그게 예술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그 사람은 예술인 거죠. 근데 그건 정말 비열한 예술인 거죠. 그걸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만약에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비열한 거죠. 적어도 송은영 작가께서는 그런 공공의 가치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거가 개인의 예술적 활동이라고 해서 그거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좋은 예술이거나 훌륭한 예술은 아니죠. 되게 저급한 거죠. 재미난 게 방금 좋은 예술이라는 표현이 하셨는데 네. 사실 좀 약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말씀하실 때 네. 그 말을 쓰셨던 게 지금 생각이 나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태도적인 문제, 어떤 네. 심지어는 어떤 윤리적인 차원 이런 느낌을 저는 송은영 작가한테서 약간 예술에 대한 철학이랄까요? 거기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일단은 뭐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는 아니신 거네요. 지금은 그게 다시 지워졌어요. 지워져서 이제 원래 거만 남겨놨는데 뭐 하여튼 그런. 만약에 진짜 무형의 어떤 정신을 표현한 거를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예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무형의 자산이면서 굉장히 많은 역사를 함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재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요? 자기 거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남의 거를 그렇게 망가뜨려. 역사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